수술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병원이 보유한 새로운 장비 때문이다. 바로 가속기를 이용한 양성자 치료 시스템. 동현이처럼 소아암 환자나 뇌종양처럼 민감한 부위 치료에 사용되는 신기술이다. 양성자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종양 부위만을 정확히 선별해 그 부분만을 집중 치료하는 것이다. 일반 방사선 치료의 경우 방사선의 면적이 넓고 그 세기가 조절이 되지 않아 암세포 주위의 정상 조직을 파괴한다. 반면 양성자 치료의 경우 암세포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해 순간적인 파괴력으로 암 조직만을 공략한다. 실제로 방사선이 조사된 부위를 보면 일반 방사선 치료보다 양성자 치료의 경우 그 면적이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종양에는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조사가 되는과 동시에 주변의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이 제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암세포는 많은 방사선량을 주면서도 정상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첨단 의료도시 하이델베르그.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사선 치료가 개발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이델베르그 병원에서는 일반 방사선 치료 그리고 양성자 치료보다도 우수한 중이온 치료 시스템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시스템과 신체를 고정시키기 위한 첨단 시스템은 1mm 오차 이하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Und die Aufgabe ist jetzt, den Zielpunkt so hier in dem Laser-Isozentrum zu positionieren, dass der Tumor genau vor dem Strahl liegt. Die Genauigkeit muss unter einem Millimeter sein, weil wir mit den Ionen sehr genau strahlen. Jetzt können wir 하지만 중이온 치료 시스템의 핵심 시설은 무엇보다 가속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병원은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의료용 중이온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다. 수백 미터의 파이프에서 가속된 중이온은 길이 20m의 거대한 자석인 겐트리를 통해 레이저 형태로 환자에게 쏘아진다. 중이온 치료는 양성자 치료보다 그 정확성과 순간 파괴력이 우수해 뇌종양, 췌장암, 간암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besser bestrahlt werden können. Wir haben also eine große Zahl an Patienten, die geeignet ist. In Deutschland schätzen wir mindestens 10.000 Patienten pro Jahr. Diese Anlage hier kann etwa 1.300 Patienten im Jahr bestrahlen und sie ist auch nicht nur für Patientendurchsatz optimiert, sondern wir haben auch noch Forschungsthemen. 도쿄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는 과학도시 쯔쿠바. 1980년대 이전까지 농지에 불과했던 도시가 불과 30년 만에 과학의 요람으로 거듭났다. 쯔쿠바가 유명세를 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에서 일본의 모든 우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11명의 우주인을 배출했다는 것. 일본인의 최고의 자랑거리다. 하지만 쯔쿠바에는 또 다른 영웅이 있다. 지난 2008년 동시에 3명의 노벨 과학상을 배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본 과학자의 한 명, 고바야시 마코토 박사다. 일본의 고에너지 가속기 연구소에 소속돼 있는 고바야시 박사는 일본의 젊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존경의 대상이다. 그는 물질의 기본 입자인 쿼크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우주를 탄생시킨 커다란 충돌, 즉 빅뱅을 통해 수많은 입자들이 발생했다. 그 입자들은 물질과 반물질로 나뉘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질뿐이다. 고바야시 박사는 바로 이 물질만으로 탄생된 비대칭적인 우주를 규명한 것이다. その理論の枠組みの中でですね、当時まだその原因がよくわからなかったその CP 対称性の破れというものをその新しい理論の枠組みの中で説明す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かということを考えようと
そういうことで始めた研究です。 기존 입자 물리학의 이론을 뒤집은 고바야시 박사의 혁신적 연구. 이 성과는 쯔쿠바의 KK 연구소가 보유한 고에너지 가속기로 가능했다. 중이온 가속기의 일종인 벨 가속기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갖고 있을 정도로 고가의 장비다. 서로 다른 입자를 고속으로 가속해 충돌시켜 제3의 입자를 만드는 이 가속기는 물리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또한 가속기는 순수 물리학뿐만 아니라 나노, 바이오와 같은 첨단 기술에도 응용된다. 기존 엑스레이보다 수천만 배 높은 성능으로 유전자, 단백질의 구조를 3차원으로 보여줌으로써 신약 연구 등을 가능케 한다. 현재 일본 전역에 155개의 가속기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포항에 1개의 대형 가속기만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가속기 강국이 된 데는 도모나가 신이치로 박사의 역할이 컸다. 그의 주도로 지난 1976년 일본 최초로 주 가속기 실험이 성공했다. 2010년 현재 일본의 13명 노벨상 수상자 중 6명이 가속기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연구를 했다. 実際、この検証のための実験はここのKKですね、B ファクトリーというものでやられたわけですけども、KK 自身ができたのは1971年、ずいぶん昔なんですね。それで素粒子の研究のための加速器を、いくつか作ってきたわけで、 B ファクトリーっていうのは、それで言えば、3代目にあたりますね。 쯔쿠바는 이제 제4세대 가속기를 개발 중이다. ATF라고 불리는 이 차세대 가속기는 세계에서 가장 짧고 가늘면서도 기존의 대형 가속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 벌써부터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과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충돌형 가속기 미보유국인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공동 연구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이온 가속기는 비록 그 투자 비용이 몇천억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전 세계에 20만 개가 넘는 가속기가 있고 그중에 그 반은 이런 기초과학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돈을 들이는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망원경을 발명해 천체를 관측하던 갈릴레이는 이 지구는 돈다는 학설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권력기관이었던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죠. 이렇게 위험천만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레이를 집안의 전속 학자로 고용해서 후원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메디치가의 사람들인데요. 이 갈릴레이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메디치가의 강력한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메디치가는 수백 년 동안 대대손손 과학과 예술에 대규모의 투자를 했던 것이죠. 바로 현대 벤처 투자자라 할 수 있습니다.